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일반 병동에서 ABGA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 제목이 상당히 좀 자극적이긴 하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어그로를 끄는 느낌의 제목이긴 한데요.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사실 ABGA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선생님은 무슨 얘기할지 알겠어. 사실 일반 병동에서 ABGA 뭐 거의 필요 없긴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불필요한 ABGA를 막 이렇게 남발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뭐지 이 새끼는?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병동에서 ABGA가 필요한 상황은 그리 많진 않습니다. 그 얘기를 빠르고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ABGA를 싫어하는 이유가 좀 두 가지인데, 의사가 내리는 처방 덜 인베이시브 할 수 있으면 덜 인베이시브하게 하는 게 좋죠. ABGA를 실제로 당해보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아프고 공포스럽거든요. 저도 ABGA를 많이 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는데 잘 안 될 때 여러 번 찌르면 환자분이 막 화내고 막 난리칠 때가 있죠. 이거 그만하라고, 나 이제 안 한다고. 이렇게 막 화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좀 당황스럽고, 내가 뭐 이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지만, 사실 이 ABGA 당해보면 화가 날만 합니다.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VBGA, 베인 샘플링은 사실 ABGA보다 훨씬 덜 아프고, 베인 샘플링은 사실 정규 처방에서 베인 샘플링 할 때 같이 VBGA로 나가면 한 번의 펑처로 고통을 줄일 수 있잖아요. 정규 처방에 베인 샘플링하고 아터리 ABGA 샘플링하고 뭐 그것도 일반 병동에서 Q12로 팔로우업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는 덜 인베이시브하게 할 수 있으면 덜 인베이시브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죠. 똑같은 결과를 낸다면. 그리고 저는 좀 불필요한 로딩을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병원에서의 의료 인력도 자원이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로딩을 줄여도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으면 로딩을 줄이는 게 좋겠죠.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ABGA를 하려면 또 인턴 선생님이 가서 아타를 펑쳐야 되는데, 베인 샘플링 할 때 VBGA로 같이 나가면 로딩을 훨씬 줄일 수 있잖아요. 덜 인베이시브 하기도 하고 환자분도 한 번밖에 안 찔리고. 그래서 결국 ABGA를 VBGA로 대체한다면 덜 인베이시브하고 로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BGA를 좋아하지 않아요. 단 ABGA를 꼭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병원 생활을 좀 할 때 담당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ABGA 처방을 내서 ABGA 값을 얻어냈는데, 일반 병동에서 ABGA를 할 필요가 있나요? 뭐를 보려고 ABGA를 처방하신 거죠?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히 당시 상황이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일반 병동에서 아마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러 같은 거 쓰는 환자분이었을 텐데, 당연히 O2 디맨드가 있는 환자분이고 디스니아 있으니까 ABGA를 좀 이렇게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했는데, 뭐를 보려고 ABGA를 했냐라고 하니까 ABGA를 해서 뭐 PO2도 보고 뭐 PCO2도 보고 폐하도 보고 바이카보네이트도 봐서 이게 좀 노말 레인지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PO2가 충분히 높으면 좀 괜찮구나, 좀 FIO2 줄여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PO2가 좀 낮으면 좀 하이 폭식하거나 FIO2 높여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데 ABGA를 할 필요가 있냐, 뭘 보려고 ABGA를 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저도 이제 병원에서 제 아랫연차 선생님이 ABGA를 처방하면 가끔 물어봅니다. 뭐를 보려고 ABGA를 처방하신 거죠? 뭐 PO2 보려고 하신 건가요? 혹은 뭐 PCO2를 보려고 하신 건가요? 이거 왜 데일리 팔로우업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라고 여쭤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당황을 하는데, 적어도 일반 병동에서는 ABGA나 VBGA는 폐하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하를 보고자 ABGA를 할 필요가 없어요. 폐하를 보고 싶으면 VBGA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PCO2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ABGA나 VBGA나 PCO2가 거의 비슷합니다. VBGA가 조금 높긴 한데 그 차이가 그리 크진 않고요. 이 차이가 좀 커지는 상황? 글쎄, 제가 경험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저도 잘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병동에서는 PCO2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aO2는 ABGA랑 VBGA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PaO2는 VBGA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카보네이트는 블러드 가스 애널리시스에 의한 계산값인데요. 어쨌든 ABGA나 VBGA나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BGA를 굳이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아터리알의 산소, 그러니까 동맥혈의 산소 분압을 굳이 알고 싶을 때는 ABGA를 해야 돼요. 근데 폐아나 PCO2나 바이카보네이트를 보고자 한다면 ABGA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일반 병동에서 ABGA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결국에는 PaO2를 일반 병동에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PaO2는 우리들이 무시하는 펄스 옥시메트리, 세츄레이션 모니터를 갖고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건데,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찍었더니 사실 응급실에서 락테이트나 일렉트로를 빨리 보려면 ABGA를 하는 게 좋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사실 잘못 말씀하신 거긴 하죠. 왜냐하면 ABGA는 블러드 가스 애널리시스라서 ABGA는 pH, PO2, PCO2 요 세 가지를 측정해요. 그 다음에 코옥시메트리라고 이제 뭐 메트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결합되어 있는 헤모글로빈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기가 옆에 달려있고, 그러니까 일렉트로, 락테이트 이런 거는 ABGA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베인 샘플링에서 그 ABGA 기기를 돌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락테이트나 일렉트로를 보기 위해서 ABGA를 한다? 이건 잘못된 얘기죠. 락테이트나 일렉트로 보고 싶으면 그냥 그것도 베인 샘플링에서 ABGA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BGA를 한다는 얘기는 아터리알의 산소 분압을 굳이 꼭 알아야 되면 ABGA를 해야 됩니다. 그건 VBGA를 대체가 안 돼요. 가스 분압을 알고 싶을 때, 특히 산소의 O2의 가스 분압을 알고 싶을 때는 ABGA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일반 병동에서 ABGA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일반 병동에서 굳이 PaO2를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병동에서도 PaO2 알아야 되지 않나? 그 의료계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은 뭐 펄스 옥시메트리 세츄레이션 모니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터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있어요. 헤모글로빈에 이렇게 산소가 결합을 하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에 결합돼서 전달되는 산소가 있고, 단지 여기에 이렇게 블러드 가스 이런 식으로 그냥 혈장에 녹아있는 우리 물속에도 산소가 녹긴 녹잖아요. 혈장에 녹아있는 그냥 산소 분압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물에 이런 액체 기체가 잘 녹나요? 잘 안 녹죠. 이런 액체에 가스가 잘 안 녹으니까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있어서 거기에 산소가 결합이 돼서 잘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피로. 혈장에 있는 이 물이 산소를 전달하나요? 거의 못해요. 하긴 합니다. 사실 여기도 가스가 녹긴 녹으니까. 블러드가 티슈로 산소를 전달할 때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혈장에 녹는 산소 분압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말로 정리해 볼게요. 혈액 속의 산소는 헤모글로빈이 거의 대부분 다 전달하고, 블러드 가스, 혈장에 녹는 그 가스 분압은 2배, 3배, 4배가 된다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혈장에 놓는 가스 분압은 O2 딜리버리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O2 딜리버리라는 거를 알아보시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요항이 PaO2 산소 분압의 0.003을 곱한 굉장히 작은 요값은 amount of dissolved O2 in the blood, 블러드에 녹는 산소 기체를 얘기하고 되게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PaO2가 2배, 3배 돼봐야 0.003을 곱하니까 되게 작은 값이고, 산소를 티슈로 전달할 때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버스를 타고 전달되는 애들이 있고, 그냥 혈장에 녹아서 가는 애들이 있는데, 혈장에는 가스가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2배, 3배 높아져 봐야 의미가 없다. 단, 가스 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으로 많은 산소가 결합을 하고 그거에 전달되는 O2 딜리버리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PaO2 값을 정확히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학생 때 거의 잠만 자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자다 잠깐 깨서 본 기억이 있기는 한데, 거의
그래서 뭐 이런 커브가 있잖아요. PaO2가 대충 한 80 정도 되면은 거의 세츄레이션이 100%가 되어버립니다. 헤모글로빈이 다 결합을 하고 PaO2가 뭐 200이 되나 300이 되나 400이 되나 500이 되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O2 딜리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시계에서 보면 이쪽 왼쪽 세츄레이션만 모니터를 하면 되지 PaO2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PaO2는 알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O2 딜리버리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세츄레이션이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니까 펄스 옥시메트리의 세츄레이션을 모니터하면 되죠. 그럼 이제 정리가 되나요? VBGA를 해도 폐하도 알 수 있고 PCO2도 거의 똑같고 바이카보네이트 똑같고 PaO2는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사실 어차피 O2 딜리버리에 대해서 하이폭식한지 아닌지는 헤모글로빈이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니까 헤모글로빈의 세츄레이션을 보면 되겠네. 그게 펄스 옥시메트리잖아요. 펄스 옥시메트리를 우리가 무시하지만 펄스 옥시메트리는 대단하죠. 인베이시브 하지도 않고 하나도 안 아프고 이건 실시간이에요. ABJ는 처방 내고 펑처하고 샘플 보내고 결과 나오고 컴퓨터 띄워서 다시 보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펄스 옥시메트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손가락에다 끼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린 펄스 옥시메트리로 세츄레이션이 뭐 90%인지 95%인지 100%인지만 알면 되지 PO2가 100인지 150인지 80인지 90인지는 일반 병동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ABGA를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승합제를 쓰고 있을 때는 ABGA를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펄스 옥시메트리를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리 쪽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안 돼서 컨스트릭션 때문에 디텍이 잘 안 되니까 그럴 때는 ABGA를 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합제를 쓰고 있는데 환자분이 의식도 다 명료해요. 그래서 숨 차세요. 그러면 숨 하나도 안 찬대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도 100%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ABGA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세츄레이션이 막 85%, 80% 막 디세츄 되는데 환자분 RR 뭐 15, 20밖에 안 되고 숨 차세요 했더니 뭐 나 숨 안 찬데? 뭐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좀 이상하죠. 이 세츄레이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ABG를 해보자. 그럴 때 ABG를 해봅니다. 그래서 PO2 값을 보고 PO2 값이 괜찮으면 이건 디텍션 문제구나. 페리로 서플라이가 잘 안 돼서 좀 디세츄 되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세츄 디텍션이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좀 믿지 못하는 경우가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메트 헤모글로빈이라는 거고요. 근데 메트 헤모글로빈이 높은 상황은 사실 저는 경험을 좀 못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인 경우에는 세츄레이션은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은 잘 나오는데 이게 완전 디스미아를 심하게 느낀다. 그럴 때는 ABGA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ABGA 옆에 코옥시메트리가 있고 코옥시메트리에서 그 일산화탄소 결합된 헤모글로빈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반 병동에서 데일리 ABGA 팔로우업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일반 병동에 있고 데일리 ABGA를 팔로우업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VBGA로 대체해도 되죠. 폐하, PCO2, 바이카보네이트 VBGA를 알 수 있고 데일리 팔로우업 한다는 얘기는 O2 딜리버리는 세츄레이션 모니터로 보고 PCO2는 VBGA로 봐도 약간의 갭은 있지만 그게 차는지 줄어든지 그 어느 트렌드만 좀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PCO2가 정확하게 40인지 뭐 45인지 50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VBGA에서 PCO2가 50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VBGA에서 PCO2가 80이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ABGA로 해서 아토리의 PCO2가 44인지 45인지 막 이걸 알아야 되나요? 그런 상황은 없는데 얘기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예외적으로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저도 ABGA를 조금 더 남용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응급실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도 명확하지 않고 되게 상태도 되게 어큐트하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덜 인베이시브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베이시브 하더라도 조금 검사를 남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게 좀 경험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요. 글쎄요, 이 정도면 전달이 좀 됐을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에는 앞으로 그 벤트 인공호흡기에 대한 강의를 좀 시리즈로 좀 만들어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혹시 벤트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열심히 동기부여를 받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볼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